여러분, 대한민국에 빚이 많다 하는 이야기는 모두가 다 알 정도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주체들이 갖고 있는 빚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가게는 가게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이 부채가 진짜 장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빚이 많은데 속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너무 빨리 늘어나는 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경제력이 있으니까 경제가 좋아지면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고 해서 이 빚에 대한 부담을 좀 털어낼 수 있지만 워낙 빠르게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는 아직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다가 뻥 하고 터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국제결제은행의 전망이라면 전망입니다. 부채 늘어나는 속도는 빠르고 경제 회복 속도는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나타나서 뻥 하고 터진다는 이야기죠. 그냥 단순하게 국제결제은행이 말로만 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일단 기업과 가계 부채 수준이 역대 최고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들어놓은 상태고요. 특히 말입니다. 부채의 위험 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용갭 추이, 이게 한국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신용갭은 16.9%포인트입니다. 직전 분기가 13.8%포인트였거든요. 그때보다 3.1%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신용갭 추이가 뭐냐? 신용갭 추이가 뭐냐? 역대 최대까지 올라간 이 신용갭 추이가 뭐냐? 이것을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신용갭 추이는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채 위험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늘어나면 이 갭이 더 커집니다. 우리가 16.9까지 올라갔다는 것은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16.9%포인트나 높아졌으니까 말입니다. 역대 최고가 됐으니까. 그럼 GDP,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쪽이 어디냐? 이제 이게 더 중요하죠. 바로 이게 가게나 기업이라는 겁니다. 가게나 기업이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데다가 그 속도도 굉장히 빨라진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의 신용갭 추이는 역대 최대 16.9까지 지금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16.9%포인트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신용갭이 2%포인트 이게 미만이면 정상입니다. 미만이면. 2 내지 10%포인트 사이라면 주의에 요합니다. 10%가 넘으면 경보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16.9%니까 이게 경보 수준에서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이게 여러분 국제결제은행 정도가 되면 어느 나라든 치우치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지금 엄청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가게만 하더라도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장난 아닙니다. 명목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1.1%까지 올라갔습니다. 101.1%까지. 2017년 4분기만 하더라도 89.4%였던 가계 부채 비율이 2020년 3분기에는 101.1%까지 올라갔습니다. 저 당시에 명목 GDP가 1918조 정도 되거든요. 1918조 조금 넘어서긴 합니다. 그럼 가계부채가 거의 2000조가 됐다는 이야기잖아. 2000조. 실제로 2000조가 됩니다. 가계부채와 개인사업자 부채를 다 합치면 2000조가 넘어섰어요. 그래서 101.2%까지 확 늘어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업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부채도 장난 아니게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난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110.1%예요. 110.1% 기업부채는. 그러면 명목 GDP가 1919조라고 하니까 기업부채는 2000조를 훨씬 넘겼다는 이야기잖아요. 훨씬 넘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보세요. 2019년 4분기에 101.8%입니다. 그런데 2020년 3분기에 110.1%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금 증가합니까? 이 증가 속도 때문에 경제 회복 속도가 느려서 결국 빚으로 망한다. 가게부터 망하고 기업도 망한다. 지금 이런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연일 부채에 대한 충격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부채가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그것도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그것도 국제결제은행이면 금융기관들의 어떤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금융기관들의 어떤 개개 금융기관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데가 국제금융기관 결제은행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만큼 충고를 한다는 것은 심각하다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업 부채 2112조 원입니다. 2112조 원. 명목 GDP가 1918조 원이니까 그죠? 그러면 110% 넘는 거 맞죠? 가계부채가 1940조 원입니다. 1940조 원. 그러면 명목 GDP가 1918조 원이니까 101% 넘는 거 맞죠? 이 정도로 지금 부채는 굉장히 위험 수준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중국이 10.7%포인트, 브라질이 6.6%포인트, 아르헨티나가 6.6%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5.4%포인트입니다. 미국이 4.9%포인트예요. 여기보다는 월등하게 대한민국이 높잖아요. 월등하게. 더 큰 문제는 중국이나 멕시코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는 신용갭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낮아진다는. 그런데 대한민국은 높아지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면 갈수록 지금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또 기업부채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생각보다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5천억에 대한 소비 쿠폰을 뿌리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천억짜리. 이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5천억의 소비 쿠폰을 뿌린다 이런 이야기는요.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요. 경기 회복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게 더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이게 정책을 보면 현실 경제가 보이거든요. 김용범 제1차관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우려스럽다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한 2주 사이에 3번 이야기했어요. 3번. 그런데도 불구하고 5천억짜리 소비 쿠폰을 뿌리겠다는 것은 경기 회복의 속도가 그만큼 느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 회복이 느리면 느릴수록 가게도 기업도 대출을 받은 부채에 대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갚지 못한다.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갚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바로 대한빚국 빚으로 망한다. 이 이야기가 현실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국제결제은행이 이렇게 말할진데 이것에 대한 변명보다는요. 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결제은행이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우리 문제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하나하나 캐고 들어가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도 짐작하실 거예요. 지금 국가 총부채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6,500조가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뭔가 그에 따르는 정확한 대책을 세워서 위기가 오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취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걸 할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오롯이 경제를 경제로 보지 않고 경제 속의 정치를 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부채 위기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